안녕하세요, 은빛나무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어느 날 텃밭에서 발견한 낡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평생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용서는 이해보다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텃밭에서 발견한 편지. 한 장. 흙 속의 비밀. 아침 햇살이 부엌 유리창을 비춥니다. 따뜻해야 할 빛인데 요즘은 괜히 눈이 시립니다. 남편 한상도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날 이후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왔습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냅니다. 오전 7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일어나던 시간입니다. 습관이란 무섭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집니다. 옆자리를 돌아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베개에는 여전히 남편의 냄새가, 아니, 이제는 없습니다. 그저 제가 기억하고 싶어 하는 냄새일 뿐입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식어버린 커피가 목을 따갑게 넘어갑니다. 남편은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만.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창밖 텃밭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나가야겠습니다. 남편이 가꾸던 그 밭을 매일 아침의 루틴은 같습니다.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손때 묻은 삽을 들고 텃밭으로 향합니다.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슬방울들. 남편은 이 풍경을 좋아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텃밭에 나가 마른 흙을 뒤집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자릅니다. 손에 흙이 묻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60이 넘은 여자의 손입니다. 한때는 하얗고 고왔던 손이었는데 결혼 전 사진 속 제 손은 피아노를 칠 것처럼 가늘고 예뻤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괭이를 듭니다. 땅을 팝니다. 뚝뚝 소리를 내며 흙이 뒤집힙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흙이 단단하네. 혼잣말을 합니다. 요즘 자주 혼잣말을 합니다. 혼자 사니까 그렇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괭이질을 하다가 손끝에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돌인가 싶어 파봅니다. 땅 속에서 무언가 반쯤 드러납니다. 작은 봉투 하나. 비닐에 감싸져 있지만 젖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흙을 털어냅니다.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이게 뭐지? 봉투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습니다. 종이 뭉치 같습니다. 누가 여기에 묻었을까요? 왜 묻었을까요? 손으로 비닐을 벗겨냅니다. 낡은 편지 봉투가 나타납니다. 무심코 봉투를 뒤집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엔 낯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상도 앞. 그건 내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멎습니다. 순간 주변이 고요해집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만 쿵쿵 울립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지금껏 수없이 그 이름을 불러왔지만 이렇게 낯설고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봉투는 낡았습니다. 누렇게 발에서 언제 묻힌 건지 알 수 없습니다. 10년은 됐을까요? 아니면 더 오래됐을까요? 이게 당신 거야? 혼잣말을 내뱉으며 봉투를 줍니다.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곰팡이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그리고 희미하게 향수 냄새도 납니다. 여자의 향수,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닙니다. 무릎이 저립니다. 쪼그려 앉아있던 자세에서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대로 땅에 주저앉습니다. 축축한 흙이 바지에 묻지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제 안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알아서 뭐해? 당신은 이미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모른 채로 사는 게 더 괴롭잖아. 평생 궁금해하며 살 거야?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떨려서 손잡이를 몇 번이나 헛잡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평소엔 10초면 걸을 거리가 1분처럼 느껴집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노란 봉투, 누렇게 변색된 종이. 제 시선이 그 이름에 고정됩니다. 한상도 앞, 주전자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쉬익, 쉬익. 아까 올려둔 물이었습니다. 끓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묘한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시계를 봅니다. 8시 30분. 아직 아침인데 벌써 지친 것 같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차갑습니다. 언제 식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봉투를 뜯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뜯어지지 않습니다. 봉투 입구를 찢습니다. 비리릭 소리를 내며 종이가 찢어집니다. 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천천히 펼칩니다. 조심스러운 글씨체입니다. 여자의 글씨, 둥글고 예쁜 글씨. 제 글씨가 아닙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입니다. 성실했고, 가정적이었고, 저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뭘까요? 왜 텃밭에 묻혀 있었을까요? 누가 묻었을까요? 남편이었을까요? 첫 줄을 읽어 내려갑니다. 눈앞에 글씨가 흔들립니다.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눈을 깜빡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한테 그런 일만 없었어도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야.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오빠? 편지를 든 손이 허공에 멈춥니다. 오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2장. 순정이라는 이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남편의 여동생 한순정의 글씨였습니다. 순정이, 그 이름을 얼마 만에 떠올리는 걸까요? 그 이름은 오래전 우리 집에서 사라진 이름입니다. 결혼식 이후로 거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니, 끊긴 게 아니라 끊어졌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관계를 잘라낸 것처럼. 순정을 처음 만난 건 맞선 자리였습니다. 남편과 3번째 만남이었을 겁니다. 우리 여동생 소개시켜 줄게. 순정이라고 해.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여자는 20살쯤 돼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하얀 원피스, 맑은 눈동자. 안녕하세요, 언니.
순정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예뻤습니다. 그 애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순정아, 인사해. 내가 말한 분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없었습니다. 그냥 차가운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언니는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당산동. 아, 그렇구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정은 자꾸 창밖만 봤습니다. 불편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순정이가 좀 차가웠지? 원래 낯을 가려서 그래. 나중엔 잘 지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순정은 낯을 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습니다. 손끝이 차갑습니다. 오빠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밥을 먹지 못했어. 엄마는 그런 나를 보며 매일 울었지. 내가 너무 어려서 몰랐구나 하시면서. 무슨 뜻일까요? 어려서 몰랐다니. 무엇을 몰랐다는 걸까요?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매라는 걸 나는 중학교 때 알았어. 오빠 책상 서랍에서 호적 등본을 봤거든. 오빠 아버지가 우리 엄마랑 재혼하면서 내가 들어온 거였어. 숨이 멎습니다. 의붓남매. 순정이는 혈연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친남매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순정과 남편은 닮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키가 크고 피부가 하였는데 순정은 작고 까무잡잡했습니다. 그리고 둘의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를 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어. 오빠는 눈치채지 못했겠지. 나는 늘 웃으며 오빠 밥 먹어 하고 오빠 학교 잘 다녀와 했으니까. 하지만 그 말들 뒤에 숨은 마음은 오빠만 몰랐어. 가슴이 조여듭니다. 이 편지는 사랑 고백입니다. 그것도 금지된 사랑. 의붓남매 사이의 사랑. 결혼 준비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시댁에 인사 가던 날, 시어머니는 냉랭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엄격해요. 며느리가 잘해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순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 마치 원수를 보듯 창밖을 봅니다. 남편이 매년 정성스럽게 가꾸던 해바라기 밭이 보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해바라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보니 그 해바라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남편이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정이 좋아했던 겁니다. 아니, 둘이 함께 좋아했던 거겠죠. 오빠 기억나? 내가 15살 때 처음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던 거. 오빠는 그게 잘 자랄까봐 매일 물을 줬지. 나는 그때 생각했어. 이 꽃이 피는 날 내 마음을 말해야지.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커피잔을 잡습니다. 차가워진 커피가 쓰디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습니다. 문득 결혼식 날이 떠오릅니다. 신부 대기실,
화장을 고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순정이 복도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순정아, 왜 울어? 제가 물었습니다. 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울고만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 있어? 언니한테 말해봐. 저는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정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미움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절망이었습니다. 언니, 순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빠 잘 부탁해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애가 우는 이유를 오빠를 시집 보내는 서운함이라 생각했습니다. 남매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순정은 단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건 제 옆에 선 남편이었습니다. 신랑 대기실 쪽을, 그곳에 서 있을 남편을, 설마 입술이 말라붙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그 관계가 사실일까요? 순정은 남편을 오빠가 아니라 남자로 사랑했던 걸까요? 3장. 결혼식 날의 눈물. 편지를 계속 읽습니다. 읽고 싶지 않지만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미로에 갇힌 것 같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이 글을 읽어야만 합니다. 해바라기가 처음 핀 그의 여름, 나는 오빠한테 고백했어. 오빠, 나 오빠를 좋아해. 오빠는 웃었어. 나도 우리 순정이 좋아하지. 그게 아니라고, 남매의 정이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어. 왜 멈췄을까요?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거절당할까봐?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오빠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걸. 오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거든. 오빠도 알고 있었어. 우리가 혈연이 아니란 걸.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사실인지도. 위험하다. 그 단어가 가슴을 찌릅니다. 순정에게 사랑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금지된 것, 절대 이뤄져선 안 되는 것.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오릅니다. 맞선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좋은 사람 있어. 공무원이래. 성실하고 착하대. 그 말만 듣고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저는 첫눈에, 아니,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이네 정도였습니다. 3번을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편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각 있으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4번째 만남에서 네, 있어요. 저와는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사랑보다는 조건이 맞아서 나이도 적당하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착하게 생겼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남편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결혼 정령기였고 저도 적당했던 겁니다. 마음에 순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정과는 함께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엄마가 나를 불렀어. 순정아, 너 무슨 생각하는 거니? 엄마는 다 알고 계셨어. 내가 오빠를 어떻게 보는지. 안 돼. 절대 안 돼.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시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엄하고 차가운 분이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러셨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해야지. 시댁 어른 모실 생각을 해야지. 늘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며느리인 저에게도 그러셨는데 딸에게는 어땠을까요? 순정이 오빠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엄마는 그날 이후로 오빠를 멀리 보냈어. 서울로 유학 보내고 빨리 선 보게 했지. 그렇게 오빠가 언니를 만났어. 언니,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순정과 남편을 떼어놓기 위한. 저는 사랑받아서 선택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선택됐던 겁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묵직하게 짓눌리는 것 같습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손으로 가슴을 누릅니다. 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물었어. 오빠, 진짜 결혼하는 거야?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 순정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편지가 눈물에 젖습니다. 제 눈물인지 순정의 눈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둘 다입니다. 순정도 울었을 테고 지금 저도 울고 있습니다. 그날 나는 집을 떠났어. 오빠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어. 못했어. 차마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거든. 오빠가 다른 여자 손을 잡는 거, 오빠가 다른 여자한테 웃는 거, 그 모든 게 나한텐 칼이었어. 맞습니다. 순정은 결혼식에 없었습니다. 피로 연장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동생인데 왜 안 오는 걸까? 어디 갔어요, 순정이? 시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정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아니, 마음이 부서져 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야 하는 고통, 평생 함께할 수 없다는 절망. 오빠, 나는 지금도 그날의 봄을 잊지 못해. 우리가 함께 텃밭에 해바라기를 심던 그 봄을, 오빠가 내 머리에 흙을 묻히며 웃던 그날을, 그때 오빠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편지의 마지막 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봄은 거기까지였어. 이제 오빠는 언니와 새로운 계절을 살겠지. 나는 평생 그 봄에 남을게. 다시는 여름이 오지 않는 봄, 꽃이 피지 않는 봄, 그 속에서 나는 늙어갈 거야. 순정이가 편지를 덮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심장이 떨립니다. 식탁에 얼굴을 묻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누가 있었는지, 순정이 왜 떠났는지,
해바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함께 살았던 걸까요? 잠시 후 고개를 듭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니 손등이 젖습니다. 일어서서 세면대로 갑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빨개진 눈, 부은 얼굴, 60이 넘은 여자의 얼굴. 이 얼굴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옆에서 남편을 믿으며. 하지만 남편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4장. 해바라기 밭의 진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오후 2시.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천천히 창밖을 봅니다. 해바라기 밭, 노란 꽃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피는 꽃. 남편은 매년 그 자리에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해바라기 심어야지. 매년 봄이면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거 다 시들었잖아. 올해는 더 많이 심을까? 또요? 작년에도 많이 심었잖아요. 그래도 이 꽃 참 좋아. 좋다는 말.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몰랐습니다. 이 꽃이 참 좋아. 그건 순정이 참 좋아였던 겁니다. 해를 향해 고개를 드는 게 씩씩하잖아. 그건 순정이 씩씩하잖아였던 겁니다. 모든 말에 순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은 매년 봄 정성스럽게 씨를 뿌렸습니다. 여름이 오면 꽃이 폈습니다. 노란 꽃잎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남편은 그 앞에 오래 서 있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해바라기 밭 앞에 커피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 뭐 그렇게 오래 봐요? 그냥 예뻐서. 꽃이요? 응. 그때 남편의 눈빛이 떠오릅니다.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 초점이 없는 눈빛. 저는 그게 꽃을 보는 눈빛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꽃 너머에 누군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순정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평생 그리워해야 하는 사람을.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갑니다. 무거운 발걸음, 복도를 지나 서재 문을 엽니다. 삐걱 소리를 냅니다. 10년 동안 손대지 않은 공간,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공기도 무겁습니다. 책상이 보입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의자, 남편이 쓰던 만년필, 남편이 읽던 책들,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저는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두고 간 안경 어디 있어? 그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랍이 열립니다. 안에 낡은 앨범이 있습니다. 가죽 표지의 앨범, 한상도의 추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앨범을 꺼냅니다. 무겁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펼칩니다. 첫 장,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5살쯤 돼 보입니다. 짧은 바지에 흰 셔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남편. 옆에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순정입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남편과 순정이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2인 삼각 경기인가 봅니다. 둘의 다리가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함께 웃으며 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 중학교 졸업식 사진. 남편이 순정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졸업 축하해, 순정아. 사진 아래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남편의 글씨입니다. 다섯 번째 장.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남편과 순정이 같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얀 모자. 순정이 남편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남편도 순정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둘은 남매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너무 친밀했습니다. 손을 잡는 법, 서로를 보는 눈빛, 함께 웃는 모습, 모든 게 남매보다는 연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합니다. 남편과 순정은 오랜 시간 함께 자랐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잠들었습니다. 가족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 이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앨범 맨 뒷장. 마지막 사진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바닷앞에서 찍은 사진. 남편과 순정이 함께 웃고 있습니다. 둘 다 16쯤 되어 보입니다. 여름인가 봅니다.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남편이 순정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순정이 남편의 팔을 잡고 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세상 근심 없이 사진 뒷면을 봅니다. 글씨가 있습니다. 남편의 글씨입니다. 우리의 봄, 1985년 5월. 순정아,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 숨이 멎습니다. 그 해가 남편이 16이던 해입니다. 순정이 15이던 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해바라기 밭에서 앨범을 덮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일어서서 창문을 엽니다.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습니다. 다섯 장. 숨겨진 통장.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지만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천장만 바라봅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달았던 형광등.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 차라리 일어나는 게 낫습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캄캄합니다. 불을 켭니다. 환하게 밝아집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년 동안 미뤄왔던 일입니다. 미루고 미루다 보니 10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렇게 말하며 매일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옷장을 엽니다.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양복, 셔츠, 코트, 점퍼, 여름옷, 겨울옷 모두 그대로입니다. 냄새를 맡아봅니다. 남편 냄새가 이제는 나지 않습니다. 그저 오래된 옷 냄새만 납니다.
하나하나 꺼냅니다. 주머니를 확인합니다. 빈 주머니, 손수건이 든 주머니, 영수증이 든 주머니, 양복 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옵니다. 10년 전 명함, 한상도, 행정주무관, 코트를 꺼냅니다. 무거운 겨울 코트, 검은색 코트, 남편이 즐겨 입던 코트입니다. 이거 따뜻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매년 겨울 이 코트를 입었습니다. 안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무언가 만져집니다. 종이 같습니다. 꺼내봅니다. 작은 봉투 하나, 하얀 봉투, 봉투 앞면에 단 한 줄. 순정에게 전해줘.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도 그 이름이라니. 죽으면서도 순정을 생각했던 겁니다. 망설입니다. 하지만 결국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와 통장 한 권이 있습니다. 통장? 누구 통장일까요? 메모를 먼저 읽습니다. 남편의 글씨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아팠을 때 쓴 글씨인가 봅니다. 순정아, 내가 끝내 내 곁에 가지 못했지만 내가 혼자 사는 게 늘 걱정이었다.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줘. 그리고 가끔 텃밭에 와서 해바라기를 봐줘. 그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미안해, 순정아. 사랑해. 사랑해. 남편이 순정에게 한 말. 저한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 결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이 떨립니다. 통장을 펼칩니다. 초록색 통장. 은행 로고가 있습니다. 예금주 한순정.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 내역. 빼곡합니다. 매달 50만 원씩 1995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남편이 돌아가신 달까지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계산을 해봅니다. 한 해에 600만 원, 20년이면 1억 2천만 원. 당신 평생 순정이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둘 다입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합니다. 남편은 저 몰래 20년 동안 순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아꼈을 때, 여보, 이번 달은 좀 빠듯해요. 그렇게 말할 때, 남편은 알았어. 조금만 참아줘 하면서도 순정에게는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걱정할 때, 여보, 큰애 학원비가 올랐대요. 그래, 그럼 다른 학원 알아볼까?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순정에게는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가계부가 떠오릅니다. 저는 매달 가계부를 썼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식비, 공과금, 교육비, 저축. 그렇게 나누고 남는 게 없었습니다. 늘 빠듯했습니다. 여보, 우리 저축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애들 교육비도 들고. 그럼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까요?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저축은 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이 올랐는데 왜 저축이 안 늘까? 이제 알겠습니다. 남편은 순정에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족 몰래
저 몰래 왜 말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납니다.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를 낳고 키운 사람, 그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됩니다. 남편은 순정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놓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라도 돌보고 싶었던 거겠죠. 통장 뒷면을 봅니다. 메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필로 쓴 메모. 이 돈을 받는 게 순정이한테 상처가 될까봐 늘 조심했다. 동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걱정돼서 용서해줘.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용서. 남편은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에게도 둘 다한테 미안했던 겁니다. 통장을 든 채로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 화가 나는데 슬프고, 슬픈데 이해도 되고, 이해가 되는데 억울하고, 뒤죽박죽입니다. 6장. 국화한 송이. 다음 날 아침 저는 텃밭으로 나갑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지만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고무 장화가 무겁습니다. 하늘이 흐립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우산을 챙깁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산을 펼칩니다. 차가운 빗물이 우산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 빗방울이 점점 굵어집니다. 텃밭으로 걸어갑니다. 비에 젖은 흙길. 신발이 푹푹 빠집니다. 걷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계속 걷습니다. 해바라기 밭 앞에 섭니다. 노란 꽃들이 빗물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물방울이 꽃잎에 맺혀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때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옵니다. 해바라기 밭 한가운데 하얀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습니다. 싱싱한 국화. 오늘 아침에 꽂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다가갑니다. 국화를 집어듭니다. 줄기가 아직 싱싱합니다. 물기가 있습니다. 누가 방금 다녀간 것 같습니다. 줄기에 작게 접힌 종이 쪽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어서 젖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봅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언니, 오빠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오빠 곁으로 잘 보내드렸어요. 제 몫의 사랑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빠를 평생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가 곁에 있어서 오빠는 행복했을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순정. 무릎이 풉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흐릅니다. 우산을 떨어뜨립니다. 비가 머리를 적십니다. 옷을 적십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순정은 남편이 돌아가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이곳에 다녀갔습니다. 언제 왔을까요? 새벽이었을까요? 아침 일찍이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해바라기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순정아.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소리내어. 빗소리에 묻히지만
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순정아, 미워해야 할 이름, 질투해야 할 이름, 원망해야 할 이름.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안쓰럽습니다. 그애도 피해자였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해버린, 평생 그 사랑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혼자서 외롭게. 순정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아이는 낳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평생 남편만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국화를 다시 땅에 꽂습니다. 해바라기들 사이에 하얀 국화와 노란 해바라기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마치 순정과 남편처럼. 순정아,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평생 얼마나 외로웠을까.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립니다. 우산을 다시 펼칩니다. 하지만 이미 옷은 다 젖었습니다. 차갑습니다. 몸이 떨립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상도 씨 부인이세요? 남자 목소리입니다. 나이 든 남자. 네, 그런데요. 저는 마을 우체국 국장입니다. 한상도 씨 앞으로 온 편지들이 있는데요. 발신인이 한순정 씨라고 되어 있어요. 30여 통 정도 됩니다. 오래된 편지들이에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30통? 순정이 남편한테 보낸 편지가 30통이나. 제가 가서 받겠습니다. 네, 우체국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습니다. 30통의 편지.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순정의 마음이, 순정의 삶이, 순정의 외로움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체국으로 갑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우체국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국장님이 저를 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넵니다. 이게 다예요. 반송될 주소가 없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고맙습니다. 상자를 받습니다. 무겁습니다. 편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식탁에 상자를 올려놓습니다. 엽니다. 편지들이 가득합니다. 모두 노란 봉투, 모두 순정의 글씨입니다.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합니다. 1985년부터 2014년까지 30년의 편지들, 1년에 한 통씩 보냈나 봅니다. 첫 번째 편지를 엽니다. 1985년. 순정이 15살 때. 오빠, 오늘 첫눈이 왔어. 오빠랑 함께 보던 눈인데 혼자 보니까 외로워. 오빠 생각나. 두 번째 편지. 1990년. 오빠, 나는 아직도 그 봄을 잊지 못해. 해바라기가 핀 그날을. 오빠가 내 손을 잡아주던 그날을. 세 번째 편지. 1995년. 오빠, 언니는 잘 지내? 오빠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정말이야. 10번째 편지. 2004년. 오빠, 나는 여전히 혼자야. 결혼 안 했어. 못했어. 오빠 아닌 다른 사람이랑은 살 수 없어. 20번째 편지. 2010년. 오빠,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많이 생각나. 오빠 목소리, 오빠 웃음소리, 다 기억해. 마지막 편지를 펼칩니다. 2014년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오빠,
이제 내가 오빠를 보낼게. 평생 사랑했어.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다음 생에는 우리가 남매가 아니길. 그때는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어. 순정이가 편지를 덮습니다. 눈물이 멎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순정은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혼자서. 7장. 거울 앞에 고백.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섭니다. 욕실 거울. 형광등 불빛 아래 제 얼굴이 보입니다. 오래 저를 바라봅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였구나. 60이 넘은 얼굴입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눈가에, 이마에, 입가에. 이 주름들은 남편과 함께 살며 생긴 것들입니다. 기쁨의 주름도 있습니다. 결혼식 날의 웃음, 아이 낳던 날의 웃음, 첫째 돌잔치, 둘째 첫돌, 그런 날들의 주름, 슬픔의 주름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남편 아플 때, 아이들 아플 때, 그런 날들의 주름. 하지만 이 주름들 어디에도 남편의 진짜 마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순정을 생각하며 지은 표정은, 해바라기를 보며 울었을 눈물은, 그런 것들은 제 얼굴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요? 거울 속 내가 묻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거울은 말이 없습니다. 사랑받았다고 믿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1975년에 결혼했습니다. 24세 신부였습니다. 26의 신랑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1977년에 첫째 딸, 1980년에 둘째 아들. 밤새 아이를 돌보고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밥을 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등어조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손빨래로, 나중에는 세탁기로 남편의 양복, 셔츠, 양말 하나하나 개어서 정리했습니다.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독감 걸렸을 때, 허리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곁에서 지켰습니다.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사는 것, 돌보는 것, 지켜주는 것.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밥을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아이를 돌볼 때도 남편은 순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평온한 삶을 위한 선택지였을 뿐이었구나. 입 밖으로 내뱉고 나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손으로 벽을 짚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순정은 그 평온을 위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도록,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그 평온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 기념일이 떠오릅니다. 매년 5월 15일, 남편은 매년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카네이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해바라기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해바라기는 없었을까요? 이제 알겠습니다. 해바라기는 순정의 꽃이었으니까요. 저한테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생일날도 떠오릅니다. 제 생일. 남편은 매년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저를 사랑했나요? 거울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만 보입니다. 눈물 흐르는 얼굴. 사랑했을까요? 조금은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함께 사는 사람, 아이들 키우는 사람, 집안일 하는 사람, 그런 존재였을까요? 거실로 나갑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입니다. 결혼 사진, 아이들 돌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두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요? 남편의 웃음 뒤에 순정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소파에 앉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8장. 채송화를 심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제 삶을, 옷을 입습니다. 편한 옷, 텃밭 일할 때 입는 옷, 고무장화를 신습니다. 괭이를 듭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들 수 있습니다. 텃밭으로 나갑니다. 해바라기 밭 앞에 섭니다. 노란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아픈 꽃입니다. 괭이를 듭니다.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내려칩니다. 땅에 박힙니다. 해바라기 줄기가 부러집니다. 뚝 소리를 냅니다. 미안해, 순정아. 하지만 나도 이제 살아야 해. 또 내려칩니다. 또 부러집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해바라기를 베어냅니다. 노란 꽃잎이 떨어집니다. 줄기가 뚝뚝 부러집니다. 땀이 납니다. 등에서, 이마에서, 손바닥에 물집이 잡힙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베어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해바라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빈 땅만 남았습니다. 잘린 줄기들만 남았습니다. 숨이 찹니다. 주저앉습니다. 땅에 흙이 손에 묻습니다. 검은 흙. 남편과 순정이 함께 만졌던 흙.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울지는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텅 빈 밭을 바라봅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씻습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꽃집으로 갑니다. 어떤 꽃을 찾으세요? 주인이 묻습니다. 채송화요. 채송화 씨앗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많이요. 밭 하나를 채울 만큼요. 주인이 씨앗 봉지를 여러 개 줍니다. 계산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 아침 씨앗을 뿌립니다. 텅 빈 밭에 한 알, 한 알, 조심스럽게. 채송화. 누가 봐도 평범한 꽃. 하지만 금세 지는 꽃. 우리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평범하고 짧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새싹이 돋습니다. 연두색 새싹, 여린 잎. 매일 아침 물을 줍니다. 정성껏. 2주일이 지났습니다. 새싹이 자랍니다. 키가 커집니다.
잎이 많아집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분홍꽃이 펴니다. 작고 소박한 꽃,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받으면 예쁘게 빛납니다. 아침마다 밭을 봅니다. 채송아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살랑살랑 예쁩니다. 평화롭습니다. 어느 날 오후 텃밭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낯선 얼굴입니다. 하지만 어딘지 익숙합니다. 저기, 혹시 한상도 씨 부인이세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런데요. 여자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저는 한순정의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심장이 쿵합니다. 순정의 친구, 순정이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숨이 멎습니다. 순정이 죽었다고요. 암이었어요. 췌장암. 6개월 투병하다가 조용히 떠났어요. 혼자였어요. 가족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저희 친구들만 곁에 있었어요. 눈물이 납니다. 순정이 혼자 죽었다니. 아무도 없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이걸 전해달라고. 여자가 봉투를 건넵니다. 한상도 씨 부인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여자가 작은 상자를 건넵니다. 순정이가 평생 모은 거예요. 사진이랑 편지들이요. 언니가 가지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상자도 받습니다. 무겁습니다. 순정이는 평생 오빠만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만났어요. 내 인생엔 오빠밖에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외롭게 사셨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하셨대요. 사랑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가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봉투를 엽니다. 편지를 펼칩니다. 언니, 제가 오빠를 사랑한 건 죄였어요. 하지만 그게 제 전부였어요. 오빠가 언니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놓을 수 있었어요. 언니가 있어서 오빠는 행복했을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오빠를 잘 사랑해 주셔서. 부탁이 하나 있어요. 편지 끝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해바라기를 베어내셔도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꽃을 피우세요. 언니의 꽃을. 언니 인생을 사세요. 오빠한테 묶여있지 마시고 자유롭게 사세요. 그게 제가 언니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에요. 순정이가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일까요? 위로의 눈물일까요? 순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창밖을 봅니다. 채송아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작지만 단단한 꽃, 화려하지 않지만 빛나는 꽃.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이 꼭 깨끗해야만 진짜는 아니란 걸.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은 사랑이란 걸. 누군가를 평생 잊지 못하는 마음도 결국은 살아내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다는 걸.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섭니다. 웃고 있는 남편, 검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남편, 젊고 건강했던 때의 남편.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 해바라기를 심은 이유를.
그 꽃은 순정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었네요. 내게 미안한 마음의 모양이기도 했고, 순정에 대한 속죄이기도 했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했네요. 그리고 웃습니다. 오래 묵은 서운함이 눈물처럼 흘러내립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살지만 완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이에서 둘 다를 지키려고 애썼겠죠. 순정도 저도 포기할 수 없었겠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순정이도 갔어요. 이제 둘이 만났을까요? 거기선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대로 살아볼게요. 채송아처럼 작지만 단단하게. 밤이 깊어갑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별도 보입니다. 창밖 채송아 밭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납니다.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순정에게도 그 복잡한 사랑에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또 텃밭에 나갈 겁니다. 채송아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흙을 가꿀 겁니다. 제 삶을 가꾸듯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은빛나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정의 선택,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었나요? 사랑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짜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평생 잊지 못하는 마음도 사랑이고 함께 살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해는 용서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작가의 마음을 응원해주세요. 은빛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